여러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에 영화관에 가셔서 와, 진짜 돈 아깝지 않게 잘 봤다 하고 기분 좋게 극장문을 나서 보신 적이 언제인가요? 아마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 답이 안 나오고 글쎄 언제였더라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화계 전체가 지금 유례없는 대폭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충격적인 신호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명절이면 가족들 손잡고 영화 보러 가고 데이트의 기본 코스는 무조건 영화관이었죠. 한때 연간 관객 수 2억 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던 영화 강국 코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관객 수는 반토막이 났고 황금 시간대에도 극장 안은 텅텅 비어서 옆 사람 숨소리가 들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극장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야구장은 연일 10,000원 관중으로 터져나간다는 겁니다. 티켓값이 영화랑 비슷한데 왜 사람들은 극장을 버리고 경기장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영화관에서 몰아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OTT가 편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영화계 내부의 썩은 고름이 드디어 터져버린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실태와 대형 배급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뒷이야기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수치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지표는 그야말로 사망 선고 직전입니다. 2019년 우리 국민들은 1년에 무려 2억 2,600만 번 넘게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1인당 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세계 1위 수준이었죠. 그런데 2024년 성적표를 까보니 1억 2천만 명 수준에 그쳤습니다. 매출은 전성기 대비 65%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예요.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온 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전 수준의 80에서 90%까지 회복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냉정하게 등을 돌린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 가슴을 팍팍하게 만드는 건 바로 미친 티켓 값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말에 영화 한 편 보려면 이제 손이 떨리지 않나요? 주말 기준 15,000원, 2020년 이후로 무려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수치냐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의 10배가 넘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지만 영화비는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영화 한 편을 보려면 1시간 반 넘게 꼬박 일해야 합니다. 만약 4인 가족이 영화 한 편 보고 팝콘에 콜라까지 한 세트씩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영화비 6만 원에 간식비까지 하면 순식간에 10만 원이 깨집니다. 이 돈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티빙 같은 OTT를 한 달 내내, 아니 서너 달을 구독해서 온 가족이 24시간 내내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 폰으로, TV로 고화질 영화를 보는데 굳이 비싼 기름값 들여서 주차전쟁 치러 가며 극장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의 가치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지금의 극장은 그 가치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뼈아픈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구장과 축구장입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KBO 리그는 벌써 750만 명을 돌파했고 시즌 전체 1200만 관중이라는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매 경기 10,000원 관중 사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티켓값을 한번 따져볼까요? 야구장 일반석이나 축구장 좌석이나 영화 티켓값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구장 외야석은 9,000원대로 영화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만족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화는 2시간 동안 어두운 곳에서 숨죽이고 화면만 쳐다봐야 합니다. 휴대폰도 못 보고 대화도 못 하죠. 하지만 야구장은 어떻습니까?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리 높여 응원가를 부르고 치맥을 먹으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합니다. 즉, 영화는 수동적 관람이지만 스포츠는 능동적 체험인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단순히 보는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얼마나 알차고 즐겁게 채워주느냐, 즉 시간 대비 가성비인 시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거죠. 영화관은 이 시성비 싸움에서 야구장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럼 영화계 내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엔 일반 관객들이 잘 모르는 더 심각한 암세포가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몸값의 폭주입니다. 글로벌 OTT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죠. 그러자 톱 배우들의 출연료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름 좀 있다 하는 주연 배우 한 명당 영화 한 편에 10억 원은 기본이고 드라마나 OTT 시리즈는 회당 3억에서 10억 원까지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10부작 드라마 한 편 찍으면 주연 배우 한 명이 100억 원을 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영화 한 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제작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의 절반 이상이 배우 한두 명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정작 영화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시나리오 개발, 미술, CG 현장 스태프 처우에 쓸 돈이 깎여나갑니다. 결국 비싼 배우는 썼는데 영화 내용은 부실하고 컴퓨터 그래픽은 티가 팍팍 나는 빛 좋은 개살구 영화들만 양산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규모의 참신한 영화들은 이 미친 몸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예 투자조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수의 스타 배우를 등에 업은 억지스러운 대작들만 살아남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악순환은 자연스럽게 장르의 획일화라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최근 극장 상영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통 조폭, 범죄, 형사 아니면 잔인한 스릴러뿐이지 않나요? 투자사들은 이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 도시가 잘 터졌으니까 비슷한 거 찍어. 자극적인 스릴러가 안전해. 이런 식입니다. 코미디나 공포, 판타지 혹은 가슴 따뜻한 드라마나 신선한 독립예술 영화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에 가도 볼만한 영화가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영화판은 여전히 데이터상으로 이게 먹힌다니까라며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소재마저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메시지나 정치적 색채가 아주 강한 영화들이 유독 많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대형 배급사들이 사회적 반향이 클 것 같은 소재에만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비판을 피해가기 좋습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정치적 소재를 이용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창작자들은 투자자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자율검열에 빠지게 되고 대중이 정말로 원하는 원초적인 즐거움보다는 특정 메시지를 주입하려는 교조적인 영화들이 스크린을 채우게 됐습니다. 영화가 오락이 아니라 교육이나 선전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니 관객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떠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닐까요?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도 이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문화산업 생태계를 공정하게 만들겠다며 영화 발전 기금을 늘리고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지원금은 늘었을지 몰라도 그 돈은 결국 대기업 계열의 투자 배급사로 흘러들어갔고 수직 계열화된 독과점 구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신진 감독이나 독립영화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감각을 가진 신인들이 올라와서 기존 판을 흔들어야 하는데 입구부터 꽉 막혀 있으니 한국 영화라는 물은 고여서 썩어갈 수밖에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영화계는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티켓 가격을 1,000원, 2,000원 내린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객들은 영화관 대신 유튜브를 보고 야구장을 가고 게임을 합니다. 경쟁 상대는 더 이상 옆 동네 극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입니다. 한국 영화가 다시 부활하려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말도 안 되게 거품이 낀 배우들의 몸값을 시장 논리에 맞게 정상화해야 합니다. 제작비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작품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장르나 특정 메시지에 매몰된 카르텔 위주의 제작 환경을 깨부숴야 합니다. 관객들은 똑똑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가르치려 드네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가차없이 채널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경험, 그리고 다양한 취향을 저격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뻔한 조폭물, 뻔한 전개, 뻔한 억지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영화는 영영 스크린 밖으로 밀려나 역사 속의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기생충이나 올드보이 때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창의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거대 자본과 매너리즘에 빠져 침몰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